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학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저도 이제 학부모라서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2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학원을 하지만 저도 학원을 이렇게 보내보면서 우리 학원 제가 운영하는 학원 자 우리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학부모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다른 학원이 잘 되는구나. 우리도 신경 써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저는 제가 학원을 해서 그런지 저희 아이가 이제 다니는 학원들을 이제 이렇게 면밀히 보면 사실 만족스러운 학원이 거의 없어요. 제일 만족스러운 학원이 줄넘기 학원. 이제 태권도는 다니지는 않고 태권도에서 하는 줄넘기 특강이 있는데 이제 다녔더니 막 너무 성과가 있는 거예요. 막 꺾기도 하고 막 양짝 꺾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줄넘기 학원 줄넘기 학원 가성비 정말 갑인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3번 가는데 1시간씩 줄넘기 학원이 최고였고 가성비가 최고였고 뭐 수학은 안 다니니까 영어 뭐 피아노 뭐 여러 가지 학원들을 이제 뭐 미술도 다녔고 했는데 다 좀 이제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제가 느꼈을 때 이제 별로인지, 이제 저는 어떻게 운영하는데 그 학원들이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것들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내가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네 학원도 그래? 우리 학원도 그렇게 운영해? 그렇게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첫 번째,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전화를 원장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전에는 전화기를 꺼놓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저를 보잖아요. 저는 이제 막 아주 가끔 막 밤 12시, 1시에도 전화가 와요. 학부모님한테. 그럼 자다가도 받아요. 또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이 막 1시, 2시에도 막 문자를 보냅니다.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자다가 일어나서 풀어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저만 보는 거죠. 뭐 오전 그런 거 없어요. 뭐 오전 8시에도 전화 오면 받고 뭐 문자가 와요. 막 8시, 9시에 원장님 혹시 상담 가능한가요? 그럼 바로 전화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똥 싸거나 어? 아니면 막 뭐 연락을 못 보거나 그러지 않으면 화장실에 있거나 뭐 샤워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바로 전화합니다. 네. 샤워하다가도 물기 닦으면서도 스피커폰으로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저만 보니까 막 그런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원장님들도 있고 저보다 어리신 원장님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을 나눠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뭐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내 사업이잖아요. 나의 일이고 나의 책임이고 이 교육 사업은 일반적인 식당 장사랑은 또 조금 다르죠. 이제 왜 다르냐 하면 그 부모님의 간절함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부모님의 그런 간절함을 이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관리. 내가 하지 못하는 이 관리를, 그 다음에 궁금증에 대한 상담, 뭐 상담을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바로바로 이어지는 이 상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워라밸을 중요하기 때문에 내 근무 시간 아니면 상담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쵸? 뭐 물론 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담원도 6시까지만 상담하니까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하면 참 좋지만 이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통신 상담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니까 아이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제 좀 급하죠.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기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그 궁금하죠. 왜 못 봤는지. 근데 이제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시험 못 보고 화나니까 막 교재 검사하고 막 했는데 선생님이 채점해 준 거를 보니까 영어 스펠링이 틀린 것도 다 맞았다고 채점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무식쟁이가 아니고 나름 배웠으니까. 근데 나름 이제 공부를 못하지 않았으니까 보면은 아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시험도 가뜩이나 못 봤는데 이제 그랬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너희는 그래서 저희 딸한테 물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숙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채점할 때도 있고 아주 가끔 선생님이 채점해 줄 때도 있다. 근데 선생님이 채점해 준 것도 보니까 스펠링이 틀렸는데 맞았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희는 초등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안 가르쳐서 그렇지만 우리 학원은 나는 중3부터 고3까지 가르치는데 숙제는 내가 채점해 주진 않지만 시험지는 내가 직접 채점한다. 그래서 내가 오답 뭐 틀렸는지 다 보고 확인하고 체크한다. 초등부나 중등부 담당 선생님은 숙제까지도 다 일일이 채점해 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열이 받은 거예요. 우리 남편 학원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 이제 달려갔어요. 바로 집 앞에 있는 학원이니까 학원에 달려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원장도 없고 담당 선생님도 없어요. 아직 출근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상담실장만 있어서 이러이러해서 왔다.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원장님이 아파서 출근을 안 했다고 그 얘기부터가 조금 이해가 안 갔대요. 왜냐하면 저랑 사니까 저는요 지금 28살 때부터 학원 강사했으니까 직장 생활 1년 하고 14년째 학원 강사하고 있는데 딱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신혼여행 말고 딱 한 번 아파서 119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출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안 시켜준다고 탈수가 너무 심해서 출근하면 쓰러져서 다시 119에 실려온다고 출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가 학원에 약간 수업 딜레이 좀 해줘라. 5시부터 수업인데 제가 4시에 119에 실려갔거든요. 출근하다 말고. 그랬더니 학원 수업 딜레이 좀 조금 시켜줘라. 내가 최대한 5시까지 링겔 요거 하나만 맞고 30분 맞으니까 가겠다 그랬더니 학원에서 무슨 소리냐. 오늘 하루는 빼줄 테니까 링겔 다 맞고 와라. 그래서 그날 하루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원장 선생님은 며칠 동안 이제 빠졌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 수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쵸? 특별히 수술이나 뭐 코로나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열이 받았죠. 어쨌든 담당 선생님도 있으니까 상담실에 이야기를 해놓고 금요일 날 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됐는데도 학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막 마음이 급해서 갔어요. 금요일 날 학원 문 열자마자. 네. 그 뭐 학원을 계속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그 부모님의 간절한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시 월요일 날 가서 이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오고 저희의 잘못이다 불찰이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뭐 지금 학원이 여러분들 이제 강남에 있으니까 대형 학원들, 큰 학원들 막 잘 되는 학원들 많죠. 이 영상을 부모님들도 보겠지만 학원 관계자들도 보실 수 있지만 지금 학원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출산율, 출산 인구만 찍어 보셔도 알아요. 지금 수험생이 이제 한 해에 태어나는 지금 뭐 고등학생 아이들이 한 42, 3만 명, 45만 명, 뭐 그 정도 인원이에요. 근데 지금 요 몇 년 전부터
출산 인구가, 한 해 출산 인구가 20만 명대입니다. 20만 명대예요. 지금 40만 명의 학생들이 이제 다니는 학원이 요 정도 유지되는데, 그런데도 옛날에 이제 막 2000년생, 막 그 이후에 막 50만 명, 60만 명, 그때도 학원이 쉽지 않다고 그랬는데, 40만 명으로 떨어져서 망하는 학원들이 많고, 학원들이 이합집산으로 막 대형 학원만 살아남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막 유치원 들어가고 이제 지금도 태어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보다. 학원 어떻게 버텨요? 학원 잘 돼봐야 10년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뽑아먹으려고 앞으로 10년 되기 전에 뽑아먹고 손 떼려고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학원 사업, 사양 사업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나 먹고 살 수 있겠다. 열심히 하고 꼼꼼하게 하면 나 먹고 사는데 망하지 않겠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 사라졌어요. 네. 대부분이 그럽니다. 제가 원장님들 만나보면 만나다가도 막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 저한테 그래요. 왜 전화 받아? 아직 출근 시간 아니잖아.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냥 자동 닫기 틀어놔. 어차피 부재중 전화 와 있으면 가서 전화하면 되잖아. 저희는요, 저희 학원은 인원이 거의 많이 차서 신규생 받을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런데도 저는 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자다 일어나서도. 근데 다른 학원들은 안 그런가 봐요. 저보다 더 잘 돼서 그런가? 더 커서 그런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말이 길어지는데, 관리, 없어요. 없어. 관리.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관리 잘 되는 학원이 있어요? 없어요. 네.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 하면은, 어, 관리를 한글을 잘 못 쓰겠어요.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아이들,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아이들,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 학원이죠. 그쵸? 어,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보충을 한다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와.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날 그랬죠. 그 다음날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12시 12시 40분에 끝날 때도 있고 1시 40분에 끝날 때도 있어요. 아, 12시 20분에 끝날 때도 있고 1시 40분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12시 20분에 끝나는 날이었어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청소하는 아줌마만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명이 보충이었는데 저희는 집 앞이 바로 학원이니까 그냥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집이 조금 거리가 있는 애는 2학년인데 엄마 직장 다니는데 학원에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갔다 온다고 갔단 말이죠. 솔직히 이런 일 있으면 여기 난리 나지 않아요? 그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당연히 엄마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보충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원에 아무도 출근 안 해가지고 어? 2학년짜리 애가 다시 아무도 없는 집에 갔다. 부모님 맞벌이인데. 그럼 난리 나죠. 여긴 난리 나요. 막 엄마가 항의 전화하고 막 난리 납니다. 1시 넘어서 선생님이 출근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1시 반에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그쵸? 네, 네. 요즘에 다들 그럽니다. 요즘에 다들 그래요. 큰 학원, 대형 학원, 돈 많이 주는 학원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학원 관계자고 학원 일을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학원은 어떻게 보내야 되냐?
부모님 신경 써야 돼요. 부모님이 신경 안 쓰려고 학원을 보내는 거지만 부모님이 신경 안 쓰면 절대 학원에서 잘 돌아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진도 나가는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지, 체크가 확인이 되는지 선생님과 늘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정도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 체크도 해주시고. 예.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예요. 제가 가르쳐도 되고 저희 아내가 가르쳐도 되지만 하나. 일단 제가 너무 바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중고등학생 되면 제가 가르치겠지만 제가 너무 바쁘고 이제 저희는 저희 아내가 주로 많이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이랑 이제 공부를 하면 학원을 보내는 이유 딱 하나. 뭐 딸이 엄마를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훨씬 더 잘 가르치는데 엄마를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만큼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하고 오라고. 집중하는 연습 배우라고. 아이들 있는 데서 집중하는 연습 배우라고. 저희는 그거 딱 하나예요. 학원에서 했던 거 집에 와서 다시 다 똑같이 하고 다 체크하고 아내가 다 채점해줘요.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학원에 보내는 목적이 뭔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보내셔야 돼요. 뭐 관리, 좋은 학원, 성적, 좋은 프로그램 그런 거 없어요. 좋은 프로그램, 인강, 뭐 탭으로 보는 거 그런 거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뭐 강의력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특히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학원에서 부모님들이 뭐 영어학원은 모르겠지만 수학학원에서 강의력을 따진다. 얼마나 그 선생님들이 저는 초등학교 학원은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경시학원에 있어 보고 뭐 하긴 했지만 잘하는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 전공자들도 많지만 실력 없는 선생님들 많아요. 강남도 많아요. 네. 이상하게 내용 우리 부모님들 중에 수학 전공하신 분들 알잖아요. 아이 배우고 와서 들어본 거 보면은 막 어이없는 노가다로 푼 것들 많잖아요. 물론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렇게 가르쳤네. 그런 것들 많죠. 네. 그런 거 많아요. 강의력 없어요. 네. 네. 안타깝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본. 저도 이제 제가 학부모가 돼서 학원을 보내보니까, 진짜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요. 반성 많이 해요, 저도. 안 그러려고. 제가 학원 운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선 더 그러시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저도 경험해 본 거지만, 이게 아이가 있는 분이랑 없는 분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아이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아이가 없는 분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사실. 네,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네,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